안녕하세요. 지마켓 옵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주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지마켓 옵션에서도 빅스마일 데이에 관련한 키워드를 다 제거하고 옵션 세일, 지마켓 세일 이렇게 진행을 하죠. 저희도 그 라이브를 진행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좀 있었는데 교육은 뭐 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좀 결과가 좀 있어서 라이브를 켰고요. 오늘은 뭐 웃으면서 하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도하는 마음으로 기본에 충실해서 11월 교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펄님이 완전 처음 가입해서 들어온 건데 10월 일정도 있더라고요. 이전 교육은 못 들어도 괜찮겠죠? 뭐 11월부터 들으시면 그건 상관없습니다. 교육 일정 관련해 갖고 확인할 수 있는 공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11월 첫 번째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의 개념이 아니라 교육의 개념으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마켓 메인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맨 아래쪽으로 쭉 내렸을 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판매자 교육센터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기획전 페이지 비슷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저희가 여러가지 컨텐츠들 영상과 관련한 것들을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 창업 TV부터 그 다음에 라이브 편집된 영상까지 해갖고 업로드를 해드리고요. 저희가 라이브를 한 다음에 다시 보기는 그 다음날 7시 정도에 저녁 7시요. 저녁 7시 정도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청 시간을 놓치셨더라도 다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재확인해 주시면 될 거고, 유튜브에 그 구독이랑 알림 설정해 두시면 저희가 이제 업로드하는 영상이 올라가면 이제 보이시겠죠? 뭐 알고리즘 때문에도 보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알림이 갑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번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이 아니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니까 화요일 금요일은 이벤트를 진행을 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2주차 방송을 진행을 할 때 그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라이브 일정 보시면 오늘 첫 번째 요 중간쯤이에요. 중간쯤 11월 일정이니까 지마켓 옵션 판매 준비하기 라고 해서 오늘 첫 시간인데 2시에 지금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2시에 상품 등록하기,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늘 화요일 목요일 2시에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알림 설정 미리 해두시면 연락이 갈 거니까 그때 접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강 신청 바로 가기 클릭하시면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는 그 구글 폼이 뜹니다. 그걸 하셔갖고 문자 알림을 받으시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건데, 출석 체크 이벤트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뭐 하셔갖고 수강 신청 하셔도 된다. 근데 이제 유튜브 알림 설정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뭐 컨텐츠 소개니까요. 보시고서 뭐 하나씩 뭐 영상이 괜찮으면 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곧 있으면은 저희가 구독자 10,000명을 갑니다. 그래서 10,000명 이벤트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교육에 초점을 좀 맞춰갖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업 설명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기존의 창업 설명회나 이런 것들은 뭐 매출의 규모나 뭐 연령층이나 뭐 가입돼 있는 뭐 남자 여자의 성비나 어느 카테고리가 잘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창업 설명회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백날 그거 설명해봐야 창업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쪽 창업 설명회는 조금 특별하긴 합니다. 판매를 할 때 뭐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트렌드적인 부분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좋은 내용이실 거고, 내 사업에 이론적으로 좀 반영을 잘 하셔서 그게 잘 먹혀들면 매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첫 시간 저는 김덕주라고 하고요. 마케팅 전임 강사이긴 한데 지금은 김대용 차장님이라고 뒤에 이제 나오실 건데 그분이 이제 마케팅 전임으로 하시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 시스템, 알고리즘 이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이템을 먼저 선정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채널을 먼저 분석하고 들어가는 게 좋으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보통은 이제 아이템을 먼저 선정하시죠. 제가 예전 글을 한번 봤는데 2004년인가요? 그 정도의 이제 블로그에 올라왔던 글인데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어떤 글이냐면 아이템을 절대 먼저 선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그걸 먼저 선정해 놓고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판매하려고 했을 때 난간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글인데 그 글을 읽으면서 이분도 이런 생각을 하시네 라는 생각을 해봤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템을 선정하고 상세 페이지를 제작한 다음에 상품 등록을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보라색 주문이 들어오면 발주나 정산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클레임을 처리하는 이런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가져갑니다. 근데 아이템을 선정을 했다가 상세 페이지까지 제작하는 요 단계까지 온다라고 하면 벌써 내가 공급처를 다 알아봤고 그리고 그 공급처한테 물건을 뭐 제조를 하든 뭐 소량으로 사입을 하든 대량으로 뭔가를 가져오든 이런 행위들을 했을 텐데 요런 게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들어갔죠. 그리고 상세 페이지 제작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진도 좀 사진도 좀 이렇게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들까지 다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리소스가 너무 많이 투여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 이상이 투여됐다라고 봐야 되죠. 그게 된 상태에서 내가 채널을 선정하게 됐을 때 그 채널에는 과연 이 아이템이 어울릴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채널을 보고 그 채널에 맞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게끔 상세 페이지를 제작해서 등록하고 광고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주문에 따라서 이제 절차를 쭉 밟으면 되는데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게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논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뒤에 쭉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긴 하는데 혹시나 내가 먼저 아이템 선정을 생각하고 있으셨던 분들이다라고 하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시장이 잘 된다, 인터넷이 무조건 뭐 활성화다, 뭐 앞으로 성장은 인터넷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뭐 호기심을 가지고 시작하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좋지 않은 이제 창업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를 올려놓으면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도를 올려놓으면 안 되죠. 그럴 정도로 뭔가 되게 전문화되고 그래도 이쪽 시장에서는 오래된 판매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시장에 진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야 그냥 해 등록만 해도 나가더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씨 광고를 했는데도 한 개도 안 나가더라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같은 아이템을 취급하고 같이 창업을 했고 같은 공간에 나의 샵을 오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군가는 야 등록했는데 그냥 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왜 어느 누군가는 나는 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성과가 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같은 시장에 같은 아이템이라도 그 시기와 그리고 때에 따라서 뭔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느 시기에 내가 뭘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되게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채널의 분위기를 보고 갔느냐 채널의 시스템을 보고 갔느냐 그리고 채널이 가는 방향 뭐 기업이죠.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추구하는 방향 쪽으로 나는 그곳을 잘 보고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내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되겠지만 그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등록만 해도 나가요 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광고를 했는데도 한 개도 안 나가더라 라고 하는 부분도 뭔가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걸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장표를 좀 띄워드려 봤고요. 얼마면 돼? 라고 하는 건데 조회수가 몇이면 괜찮은 판매가 일어날까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야. 저는 첫 창업 때 잡았던 아이템이 메인 키워드 기준으로 조회수가 4,800 정도 나오는 조회수예요. 네이버 기준이에요. 네이버에서 메인 키워드 기준으로 해서 한 4,800 정도 나오니까 이거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아이템을 내가 이제 가져와서 팔아봐야지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3등 안에 마켓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3등 안에 이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주문이 별로인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4,800 조회수가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상품들을 막 그때 돼서야 검색을 좀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잘 나가는 상품은 기본적으로 15,000 이 정도의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그 조회수가 많다라고 하는 개념은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그래 뭐 이 아이템을 하면 되겠지 그냥 이런 접근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사람이 많으니까 더 많이 팔린다 이런 개념인데 키워드가 조회수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 가는 게 사실 좀 두려웠던 거예요. 거기 가면 내가 실패를 하겠지라고 하는 그 막연한 불안감이 창업을 하는데 굉장히 갈림길에서 나를 좀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적정 수준이 5천에서 7천 정도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었는데 실제로 그 5천에서 7천 정도에 되는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상품을 취급을 했을 때 상위를 찍는다 한들 별로 그렇게 좋은 효과를 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조회수가 몇이면 괜찮은 판매가 일어날까라고 했을 때 뭐 늘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메인 키워드 기준으로 15,000 이 정도는 최소 수치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약 8,000 조회수 기준으로 해갖고 내가 상위를 찍었다 하면 하루에 주문이 한 3개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3개, 1개에서 한 3개 정도. 그럼 10,000에서 15,000 정도는 뭐 한 5개, 6개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그 이상을 갔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주문건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다들 레드오션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레드오션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레드오션에서 내가 상위권에서 살아남아야 내가 원하는 목표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조금 더 접근이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판매란 뭘까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조회수 받고 어느 정도 내가 나오는 걸 이제 알았어. 그러면 내가 그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이제 괜찮은 판매라는 걸 해야 되는데 괜찮은 판매란 주문 건수가 많은 걸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면 매출액이 많은 걸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면 이익이 많은 걸 이야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초기의 접근이 주문 건수가 많은 걸 기준으로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누군가랑 이야기할 때 너 매출액이 얼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좀 팔아본 사람들이야. 너 하루 몇 개나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마이너한 이야기가 됩니다. 2,800원짜리 100개 들어오면 매출이 얼마예요? 28만 원이에요. 별로 그렇게 큰 매출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대충 한 뭐 5만 원짜리를 한 20개 팔면은 뭐 비슷비슷한 수준인데 한 5배 이상의 매출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많이 판다라고 해서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싼 물건을 박리담회하면서 늘어나는 어떤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물건을 많이 팔았으니까 포장하는 단위가 굉장히 커졌죠. 그러면은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를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지출이 되죠. 이런 부분. 그리고 그걸 보관할 수 있는 많이 팔려서 회전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창고도 커야 된다라고 하는 리스크. 뭐 여러 가지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많이 판다라고 좋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적정 수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캐시에 순환시킬 수 있는 내 사업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괜찮은 판매는 뭘까를 이야기를 해본 거고요. 혹시 돈을 안 쓰고 판매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분은 없으시겠죠? 그죠? 돈을 안 쓰고 판매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단에는 죄다 광고가 있고 CPC라고 하는 클릭하면은 이제 지출이 되는 광고의 형태가 전체 사이트에 퍼져 있는 상태에서 네이버를 시작으로 전체 사이트에 퍼져 있는 이 시장에서 그러면 내가 광고 없이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저기 안 보이는 데서 누군가가 내 걸 사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구조 안에서 내가 물건을 한 개라도 팔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 라고 했을 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 되겠죠. 돈을 안 쓰고 판매하는 방법 중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뭐 실질적으로 뭐 얘기한다면 네이버 쇼핑의 상단에 올려놓으면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쿠팡 로켓 배송하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이버 상단에 올려놓으려면 뭐 예전에 뭐 5, 6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념과 지금 가지고 있는 개념과는 너무 다른 개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거기에 내가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어떤 필수적인 요건들 뭐 클릭 실적, 그다음 평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쿠팡의 로켓 배송도 뭔가 광고를 안 하고 뭔가 물건을 파는 것 같지만 초기에는 그랬죠. 그죠? 항상 초기에 시장의 진입 시기에는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게 잘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순간부터 다 비슷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끝에 가면 다 같이 광고하고 있는 형태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내가 그 광고 안에서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 방식이 뭔가를 찾는 게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이야기인 거지. 이거를 내가 아예 안 쓰고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갑자기 블로그를 쓰고 있는다던가, 아니면은 맘카페를 이렇게 두리번 거리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뭐 이걸 활용해서 내가 뭘 해보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유튜브를 막 해서 영상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든가, 라이브 커머스를 초점을 맞춰주고 있다든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조금은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내가 광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선순환 구조가 맥스에 찼을 때 더 이상 더 트래픽을 끌어오지 못해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상품을 봤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광고 이외의 것들을 찾아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원래 광고로 100에 최적화를 시켜놓은 것들이 1000이 되고 만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결론적인 이야기 또 하나, 전환율이 좋지 않은데 그 많은 사람을 불러들인다 한들 내 상품은 나갈까?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오면, 광고를 해서 물건이 판매가 되지 않는데 과연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해서 내 물건이 판매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걸 수치상으로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 클릭이라는 걸 우리가 받을 거예요. 클릭을 이제 유입이라 이야기하죠. 유입을 내가 100클릭을 받았어. 그리고 전환을 5%를 받았죠. 그리고 내가 객단가, 판매가요, 2만원의 결제를 한 명한테 다 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매출은 10만원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이제 광고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수치를 쉽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초기 진입 장벽을 뚫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아이템 막 보시고 판가 보시고, 그러면 그게 이미 세팅이 거의 다 끝났단 말이에요. 중간에 가격을 뭔가 내리고 올리고 하는 부담은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상품의 구성과 이제 개수라고 부르는데, 처음부터 내 구성이 좋을 순 없겠죠. 개수도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전환은 큰 수치를 보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단품으로 위주로 가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전환이 나오는 수치를 내가 만들었어. 근데 이제 이거는 움직일 수가 없죠. 이제 단품이니까. 그 역시도 이 두 개는 고정 수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부터 무슨 싸움이 되는 거냐? 요 싸움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내가 네이버에 최저가를 찍을 거야. 네이버에 최저가를 찍으면 전환이 5%가 나와. 객단가는 2만원이어야 돼. 거기서 이 두 가지를 변경시킬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다 같이 똑같은 구조를 가져서 지도가를 가지면 네이버 최저가의 기준도 무너집니다. 왜? 다 같이 2만원일 거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전환이 5%겠죠? 무슨 싸움이에요? 그때부터 광고 싸움이죠. 결국 광고에서 만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쿠팡에 진입을 했어요. 거긴 수수료가 이제 뭐 꽤 높죠. 거기는 이제 수수료라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수수료 좀 얘기하기 좀 그런데, 높은 수수료를 내면서 거기에 이제 입고를 시켜놓고 직매의 개념으로 물건을 팝니다. 최저가를 찍어야 돼요. 네이버 대비 최저가 아니면 동일가. 그러면 그 상태에서 수수료도 높아. 전환도 비슷하겠죠. 다 같이 로켓 배송이니까요. 객단가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무슨 싸움이에요? 굉장히 쪼들려 있는 그 어떠한 마진 구조 안에서 거기에 이제 광고를 또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결국 만난다라는 거죠. 결국 여기에서 만나는데 이거 없이 물건을 팔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거는 매우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상위 노출, MD의 만남, 행사죠. 라이브 커머스, 와디즈 펀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편한 길을 찾기 시작하면 일시적으로는 잘 될 수 있지만,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유입가, 전환가, 객단가라고 하는 이 구조 안에서 뭔가 안정적인 수치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보여드렸던 장표에 있었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유입전환, 객단가, 이 고정적으로 매일매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100클릭에 5%에 2만원의 객단가. 이게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하면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게 이 안에 있냐고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편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좋은 구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 거지. 구조도 만들지 못했는데 이걸 그냥 시작하면 막연하게 내 상품은 잘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져 있다. 뭐 많이 들어보셨나요? 누군가랑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져 있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꾼을 몇 마리 뽑느냐에 따라서 이미 져 있어요. 빌드가 갈리잖아요. 게임 상태가 이미 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혹시 시작 전부터 내 상품은 이미 안 팔릴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얼마 전에 컨설팅을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업체는 뭐를 파는 업체였냐면 뭐였지? 마카. 네, 마카라고 하는 걸 파는 업체였어요. 블랙 마카 이렇게 부르죠. 그 마카는 뭐 하는 거냐면 정력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에 다 좋은 음식이에요. 막 운동할 때 먹어도 되고 뭐 이런 상품이에요. 그런 상품을 취급하시는 업체인데 그 상품을 가져올 때 트렌드가 바뀌는 걸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마카로 팔았을 땐 잘 팔았어요. 아미노산 막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마카의 함유량이 원래는 권장이 한 2,500 정도밖에 안 돼요. 1,800에서 2,500. 근데 여기 한 4,000이 들어있더라고요. 한 개 안에. 그래서 이거 되게 좋다. 근데 거기에는 캡슐로 파는 게 아니라 여기는 또 왜 그 정간장처럼 포로 이렇게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편의성도 좋고 영양분도 굉장히 높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끌려오는 고객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트렌드가 막 바뀐 거예요.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제 블랙마카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면 이 상품은 그대로 두고 여기에서 블랙마카를 추가로 개발해서 일반적인 마카와 블랙마카를 찾는 사람 두 고객을 다 잡으면 되는데 이 업체가 갑자기 이거를 품절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블랙마카를 제조하기 시작해. 그러면 이 공백기 기간 동안 이 상품은 다 전부 내려가 있는 거죠. 마케팅한 게 제로가 돼버려요. 다시 키워야 돼. 뭔가 이상한 거죠. 근데 이 업체가 이제 하는 거는 우리가 블랙마카를 했더니 그러면 이걸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게 안 좋아할까 이걸 잘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서브로 지금 아이템을 알아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호박즙이래요. 호박즙을 하면서 여기에 뭐 유기농을 넣고 뭘 넣고 근데 그 단가가 또 비싸졌대. 그러면 이거를 광고하면 우리가 이게 팔릴까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되게 이상한 얘기죠. 내가 지금까지 식품을 팔면서 마카를 되게 잘 팔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을 펼쳐서 쭉 나가면 계속 먹어왔던 고객이 재구매를 해주고 믿을만하니까요.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데 자기가 그걸 뚝 끊어놓고 뭔가 새로운 게 보이니까 그거를 또 하려고 하고 이거는 더 고함량으로 돼야 돼. 고객은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상품의 질을 높이면서 가격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 가격을 높여놓고 이제 물건을 출시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미 져 있는 거야. 무서운 거죠. 이거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걸 다 만들어 놓고 광고를 하려고 했을 때 확신이라는 게 쓰지 않기 때문에 광고에 손이 가지 않는 거죠. 금액이 많이 나가는데 물건이 안 팔려요. 이상한 얘기인 겁니다. 금액이 많이 나갔다는 건 예전처럼 클릭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전처럼 주문량이 없다라는 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 제품을 그냥 가져와서 물건을 그대로 팔면 되는데 그걸 또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딴에는 블랙마카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이상한 거죠. 근데 우리 이미 일반적인 판매자들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기존에 판매하셨던 분들이어도 신규로 아이템을 개발하신다고 하면 결국 그 카테고리에서는 신규 창업자인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간다라고 했을 때 쓸데없이 뭔가를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는 순간부터 고객을 보지 않고 다른 걸 계속 보는 순간부터 계속 고객하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도 한 2개의 아이템은 그렇게 됐는데 잘 돼도 문제인 거야. 잘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어느 순간부터 막연한 확신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마인드가 딱 주입되는 순간 아이템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고객이 뭘 보고 있고 왜 그걸 사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는 게 판매 채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거를 다시 상기시켜 드린 거예요. 자, 소비자 구매 경로예요. 노출의 시도를 우리가 늘 하죠. 365일 합니다. 고객이 인지를 하기 시작해요. 본 거예요. 클릭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본 거예요. 조회수, 뷰수라고 이야기하죠. 보여졌다 라고 하는 거. 거기에서 클릭을 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클릭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노출을 시도했지만 그걸 클릭하는 건 고객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걸 강요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내는데 네 가지 정도를 꼽죠. 썸네일, 상품명, 가격, 배송 방식 이 네 가지를 뽑는데 뭐라고요? 썸네일, 상품명, 상품 가격, 그 다음에 배송 방식이요. 이 네 가지를 뽑는데 그게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내가 노출을 시도를 했을 때 고객이 인지해서 클릭이라는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고객이 쇼핑을 하다가 뭐 매번 우리도 뭐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서 쇼핑을 하시잖아요. 누워서도 하고 이렇게 쭉 보다가 다 클릭하세요? 클릭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냥 보기만 합니다. 썸네일 기준으로 보고 후기의 숫자도 좀 보고 그 다음에 뭐 상품명도 좀 보고 가격도 좀 보고 이러면서 스크롤이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내리죠. 그 와중에 이제 고객이 바빠져요. 사장님들이 바빠지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노출의 시도를 계속하고 있죠. 고객은 계속해서 나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광고입니다. 여기까지가 광고예요. 인지의 활동.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광고를 하다가 안 팔리면 끄죠. 또 광고를 하다가 안 팔리면 끄죠. 그러다 잘 안 됐으니까 금요일은 노는 날이니까 그냥 끄죠. 토요일도 꺼놔요. 다시 일요일날 저녁에 월요일부터 새 마음 새 출발하자 그러면서 일요일날 다시 광고를 켜요. 월요일날 딱 일어나서 출근해갖고 주문건을 봤는데 주문이 별로 없어. 화요일까지 버텨요. 그리고 화요일날 또 주문이 별로 없으면 꺼요. 수요일을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목요일날 다시 켜요. 그리고 다시 금요일날 또 꺼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고객이 인지를 지속적으로 못합니다. 계속해서 못하는 거죠. 고객은 검색을 계속 바꿉니다. 그 검색에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돼. 근데 그걸 계속 끄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노출을 시도한 게 아니라 노출을 의도했다라고 보는 거죠. 고객은 클릭하지 않을 뿐인 거고요. 네. 그래서 내가 지속적인 노출을 계속해왔다. 노출의 시도, 노출의 시도, 노출의 시도. 고객이 클릭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주문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구매는 여기 있죠. 고민의 시작이죠. 고객은 계속 고민을 해요. 바빠요. 근데 갑자기. 그런데 나는 계속 노출을 하고 있고 다시 클릭을 하고 고객은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쿠폰도 비교하고 가격 비교하고 후기 탐색하고 계속해서 고객이 또 바빠요. 또 나가요. 근데 나는 계속 노출을 시도합니다. 그 장바구니에 받아놨던 걸 카드 적용하고 최종 가격 비교하고 판매자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본 다음에 구매를 하죠. 기본적으로 모든 고객이 그러냐? 아니요. 여기에서 구매하는 고객이 있고요. 여기에서 구매하는 고객이 있고 여기에서 구매하는 고객이 있고 여기에서 구매하는 고객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고객과 이 고객과 이 고객과 이 고객과 이 고객과 이 고객은 나한테 필요한 고객은 여기 있는 고객만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모두가 나한테 필요한 고객이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의 마케팅은 얼마나 광범위하게 대다수에게 일반적인 마케팅을 적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고정적인 내 클릭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런 고객과 저런 고객과 요런 고객과 이러한 고객과 이런 고객들을 다 모아서 전환이라고 하는 퍼센테이지를 만들어내려면 내가 그 아이템은 그런 고객한테 잘 맞춰져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클릭과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 완전히 분리해서 보기도 힘들다라고 보는 거겠죠.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인 건데 거의 다 다르죠. 뭐 예전에 강의했던 내용 중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전날에 과음을 했다라고 칠게요. 그 다음날에 뭔가 해장을 좀 해야겠어. 그러면서 쭉 지나가다가 아 나는 오늘 좀 짬뽕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화요리집에 들어간 거예요. 중화요리라고 써있으니까요. 중화요리에 이제 딱 써있으니까 들어가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짬뽕을 팔지 않아요. 짜장면만 팔아요. 황당한 거죠. 그러면 왜 이름을 중화요리라고 해놨지? 그냥 짜장면 잘하는 집이라고 해놨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갖고 다른 옆집을 쭉 가보니까 여기는 뭐 홍콩 반점이래요. 들어갔어요. 거기는 짜장면과 짬뽕이 있어요. 나는 짬뽕을 먹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먹고 싶은 거는 다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요구하는 것들도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근데 고객이 지나가면서 일반적으로는 대표 키워드에 우리가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들어온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없으면 당연히 나가겠죠. 클릭 대비 전환이라고 하는 건 100명이 들어와서 5%의 전환이 일어났다 하면 5명이 사준 거잖아요.
짜장면만 파는 사람과 짜장면과 짬뽕을 같이 파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전환이 높을 수 있냐라고 하면 당연히 고객의 성향을 맞춘 홍콩 반점이 훨씬 더 전환이 높겠죠. 근데 그 옆집에 누군가가 그냥 중국집 이렇게 해놓고 탕수육 세트까지 같이 팔아요. 그러면 세 개 중에 어느 게 제일 좋은 거냐라고 하면 당연히 세 번째에 나와 있는 판매자입니다. 시장이 처음처럼 짜장면만 파는 시장이 있고요.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짜장면과 짬뽕을 파는 집이 생겨나고, 그러면 더 성장을 해서 더 거대해지고 더 대형 판매자가 나타나면서 구성이 되게 잘 되어 있는 판매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갑자기 브랜드가 박힌 판매자들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시장에 최저가를 찍는 사람이 나타나고, 이러면 시장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보는 거죠. 완전히 이거는 활성화는 엄청나게 많이 돼 있지만 여기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이 시장에서 가능한 것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볼 거야가 되게 중요한데, 그냥 막연하게 짜장면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채널을 보지 않고 그냥 짜장면만 하면 되겠지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이 필패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광고의 모순이에요. 내가 이런 핵이죠. 이 핵이 나인 거예요. 가장 찐한 사람. 찐한데 내가 마케팅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뭐 업력도 좀 생기고,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뭔가 마케팅을 하면 내 매출도 이런 식으로 크기가 정비례한다라고 보는 거. 뭐 보이진 않지만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 거냐, 아니면 정해져 있는 시장에 나는 이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결국 나는 뭐 요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는 거야. 뭐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더 커질 수가 없어.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 시장 규모는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확장되는 개념인 거죠. 근데 좌가 맞냐 우가 맞냐라고 하면은 저의 견해는 무조건 저는 우측이라고 보는 거야. 저도 예전에는 첫 창업 때는 좌로 봤죠. 좌. 왜냐? 내가 열심히 하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판매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더 이상 성장하는 건 가다가 어느 정도 뭐 조금은 올라갈 수 있지만 정체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를 봤더니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서 조회수라고 하는 거예요. 조회수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특별한 이슈가 아니면 이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즌, 트렌디하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상품들을 내가 취급하는 사람이라면 그 시즌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결국 그 시즌도 결국 한계가 있는 거야. 더 이상의 조회수를 만들어내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엄청난 이슈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늘 일반적인 현상에서는 정해져 있는 조회수, 정해져 있는 구매수, 그리고 거기에 카테고리, 이렇게 되는 거겠죠. 판매 채널이 한 개면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우측에 있는 모습일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는 특히 너무 많은 판매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쪼개지고 잘 되는 곳과 잘 되지 않는 곳이 너무 극명하게 갈려져 있기 때문에 이 크기가, 이 바깥의 크기겠죠? 이 바깥의 크기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을 텐데 결국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비슷한 규모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매일매일 매출을 좀 체크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되게 드라마틱한 이렇게 쭉 매출의 어떤 그래프를 형성을 해요. 어느 날은 기분이 좋고 어느 날은 기분이 별로예요. 근데 이렇게 쭉 갔잖아요, 결국엔.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되게 치열하게 살아와서 그 일주일 동안의 통계를 내보면 전주랑 이번 주랑 매출은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또 그 다음 주를 가봐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인 즉슨 내가 차지할 수 있는 점유라는 건 한계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광고 외에 다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나 뭐 시스템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무언가가 없으니까요. 계속해서 고착화되어 있고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달라질 수 있는 게 크게 없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뭔가 다른 형태의 마케팅의 뭐 유행, 이런 것들, 예전에는 배너 광고가 유행이었는데 검색 광고로 넘어오고, 검색 광고가 되게 유행이었는데 물류로 넘어오고, 뭐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가 생겨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은 그렇게 크게 확장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시장이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 내가 이 원을 크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마케팅을 하면 다른 안 보이는 다른 판매자들은 가만히 있냐라는 얘기죠. 바보도 아니고요. 나랑 똑같은 행위들을 똑같이 하겠죠. 그러면 비슷한 마케팅이 여기에서 충돌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마찰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죠. 그 마찰이 심한 곳들이 광고비가 엄청나게 높은 시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찰이 좀 덜한 것들이 광고비가 좀 낮게 형성되어 있고 시장 진입 시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장 진입 시기는 이 원의 크기가 이만한 게 아니라 좀 더 작겠죠. 그죠? 마찰이 심하고 광고비가 높은 곳들은 대신에 이 시장의 크기가 크겠죠. 그러면 시장 논리로 이야기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물건이 많이 팔리는 만큼 광고비는 그만큼 나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얘기인 즉 다시 처음으로 가서 내가 쓰는 광고비는 이만큼이야. 이 정도의 매출이 나와. 이익이 나오니까 이건 최적화야 라고 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나는 공급가를 정상적인 범위 내에 갖고 왔느냐. 이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에, 그러니까 트래픽, 이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 광고비가 너무 고책정되어 있는 거 아니야? 왜? 판매자들끼리 너무 싸워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경쟁을 너무 해서 그 광고비가 너무 올라와져 있는 거.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야. 내가 공급가를 잘못 가져왔거나 아니면 그 사이트에 비해 광고비가 너무 화려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면 이익 구조가 안 나오게 되어 있죠. 그죠? 다 담을 수 있을까입니다. 얼리 어답터, 신상품, 유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뭐 아이폰 14 들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나오자마자 그냥 막 예약 걸어갖고 사시는 분들, 좋은 거죠. 평범하고 일반, 후기 따라쟁이, 뭐 아이폰 12, 13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세일 상품, 뭐 그거 들고 있다고 뭐 나 이상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세일 상품, 뭐 아이폰 뭐 옛날 거 뭐 7, 8, 11, 뭐 미니 뭐 이쪽으로 가면 세일 상품에 좀 해당을 하잖아요. 이런 식이야. 뭐 핸드폰으로 예를 들어드렸지만 어느 쪽에 내 상품은 고객이 몰려있지에 대한 개념이 무지하게 필요합니다. 나오면 사주는 거야? 후기를 보고 사는 거야? 나는 세일로 계속 쳐야 되는 거야? 내 아이템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어디에 몰려있냐라고 하면 여기에 몰려있는 아이템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니까 이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무조건 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남들이 다 똑같이 파는 거 이미지도 똑같고 상품도 똑같고 브랜드도 똑같아. 당연히 일로 와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뭐 샴푸 하나 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려 샴푸든 뭐 케라시스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아는 것들. 그런 걸 살 거예요. 여기 있는 걸 사세요? 여기 있는 걸 사시나요? 안 그러죠? 다 어디 있는 거 사세요? 다 여기 있는 거 사시죠? 아닌 그런가요? 맞잖아요. 네. 근데 내가 뭔가를 먹어야 돼. 밀키트나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마라탕을 내가 그냥 밀키트로 사 먹고 싶어. 싼 거 사도 돼요? 안 그러시잖아요. 갑자기 일로 오시죠? 그죠? 갑자기 일로 오잖아요. 후기를 좀 보고 사잖아요. 불안하니까요. 그리고 내가 뭔가 전자기기를 좀 사고 싶어. 노트북을 살 거야. 여기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많이 몰려오시죠? 그죠?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템을 바라볼 때 사람들의 습관, 쇼핑의 습관은 어디로 가 있느냐, 그리고 일반적인 소비의 형태는 어디로 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싸야 돼, 무조건 일반적이어야 돼,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뭔가가 만들어져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저희 카페에 올려놓은 내용 중에 당신은 고객에게 무엇을 팝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생존이에요. 생존에 해당하는 아이템은 뭔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쌀, 물, 라면도 생존인가요? 조금 그렇긴 하죠. 네. 좀 약간 식품 쪽에 많이 해당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가공식품은 제외예요. 뭐 만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고향만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싹 다 제외.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존과 관련한 것들. 그게 나는 뭘 팔고 있느냐를 때 생존이 첫 번째였던 것 같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허세. 사람들이 과시하려고 사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어디 가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조금 더 이런 게 있어요. 이 조금 더가 조금 더 프리미엄하고 프리미엄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단가가 높아지는데 사람이 그걸 인지를 잘 못해요. 10,000원, 20,000원 차이는. 계속해서 결국에 30,000원 가면 약간 저항이 와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 뭐 시장마다 다르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사람들의 허용심이 허용되는 걸까? 라고 하는 걸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시장이 보통 뭘 보는 거냐면 구매 단가를 보는 거죠. 레인지. 최저에서 최고까지 얼마까지 결제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준비하는 상품 중에 소파가 저는 허용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품들. 60만원짜리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80만원대를 갔다가 헤드레스트 120만원 갔다가 하다가 갑자기 베드 쇼파로 막 가면서 막 200만원 가고 막 이런데도 그게 뭐 내가 기존에 살던 집의 쇼파를 바꾸는 거냐 신혼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그 감정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열을 해드렸던 게 기본 구색이요. 구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많이 안 가시겠지만 예전에 전 유니클로가 약간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무신사도 어느 정도 그 스탠다드라고 하는 게 그런 식의 어떤 형태를 좀 띈다라고 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거 요거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가 했던 게 쾌락이에요. 즐거움, 재미를 위한 상품들. 뭐 파티용품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즐거움이라고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주류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요즘 막걸리나 이런 것들도 파니까 차장님이 파는 거 그런 것들. 또 즐거움 또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네. 저는 즐거움이 별로 없나 봐요. 이럴 수가. 즐거움은 그만 얘기하죠. 아무튼 네 가지 정도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보는데 그 뒤에 이제 또 뭘 생각하세요? 라고 했더니 저는 진심을 판매합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진심은 보통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그 사이에 있었던 건데 뭐였죠? 차장님? 덕규 사장님이 얘기했던 거? 편의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뭐라고 보냐면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 구색이죠. 구색과 허영심 사이에 편의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절충하면 편의인 거고 그걸 넘어가면 허영심이라고 보는 건데 그 사이에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고객한테 뭘 팔려고 하는 거냐, 고객은 어디에 있는 거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다 담아요? 다 담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계속해서 발전시키다 보면은 나의 상품 구성과 구색은 조금 더 다양한 고객을 만날 수 있는 무언가로 변화는 되어 있겠죠. 근데 그 각가지가 다 팔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죠. 한 10개까지 아이템을 나열하려면 한 2-3개는 잘 되고 7개는 보통 잘 안 돼. 그냥 나가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도 이게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옵션과 단품이라고 부르는 게 지금은 이제 상품 등록 1.0, 2.0 이렇게 부르는 건데 위에 결정에 따라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뭐 광고나 노출이나 뭐 아이템의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합되는 내용인데 판매 채널마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옵션으로 묶어서 팔아야 되는 거야, 단품으로 구성해서 가격 비교를 구성해야 되는 거야, 뭐 단품으로 등록해서 물류를 태워야 되는 거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옵션으로 해서 광고를 쳐야 되는 거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상단에 나와 있는 판매자는 어떤 식의 판매 형태를 띠고 있냐를 내가 보고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템을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10가지로 분산해서 구성을 채우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이 100만 원을 하나에 몰두해서 한 개의 아이템을 좋은 가격으로 가져왔어야 되는 거냐? 라고 하는 것들로 갈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명만 기준으로 봤다라고 한다면 단품은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죠. 옵션으로 가면 광범위한 표현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그 구성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단어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상품명 자체의 느낌이 확 달라져요. 가격, 최저가 혹은 중가를 잡거나 아니면 가장 선호하는 가격을 잡아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느냐, 아니면 그 딱 단품에 매겨져 있는 가격을 매길 거냐 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옵션의 상세 페이지는 복잡하죠. 뭔가 조금 스킬도 필요합니다. 포토샵이든 뭐 이미지 맵을 짤 수 있는, 뭐 A링크를 적용할 수 있는, 새창 띄우기 뭐 이런 것들. 근데 단품은 그냥 그 상세를 굉장히 고급화시키는 게 필요하죠. 잘 만들어야 돼요. 썸네일, 여러 가지 상품을 한 번에 보여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하나만 보여주는 게 있고요. 여러 색상을 보여줄 거야, 한 개의 색상을 보여줄 거야. 이것도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배송 방식은 합포장을 할 거냐, 아니면은 단품 포장을 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 배송 방식도 뭐 비슷하죠. 그 다음에 광고는
내가 얘를 가지고 한 코드로 광고를 할 거야? 아니면 단품으로 여러 개를 등록해 놓고 광고를 이 코드마다 다 분산시킬 거야? 라고 하는 거. 포장은 아까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제 포장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합포장되는 게 있고 대형이 있으니까 이게 박스가 다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박스를 또 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뭔가 되게 어지러워지기 시작하죠, 그죠? 결국 상위 노출 여부와 관련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위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클릭은 뭐 비슷하겠지만 전환해서 완전히 갈려지고 그 전환이 갈려진다라고 한다면 매출도 당연히 갈라지는 거니까 많이 팔고 주문 건수와 매출액 기준으로 올라가는 이 시스템 안에서 결국 위에 있는 것들을 내가 미리 기획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상위 노출은 물 건너가 있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서비스, 좋은 품질을 이야기하는 걸까? 배송 속도를 이야기하는 걸까? 손편지를 하나씩 넣어주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 친절한 상담을 해주면 좋아할까? 예쁜 고퀄리티의 페이지를 만들면 좋아할까? 박스에 그래도 내 로고를 넣는 걸 좋아할까? 어떤 걸 서비스라고 보세요? 다 하면 좋죠. 근데 어떻게 다 해요? 처음부터 못해요. 리스크가 더 커지거든요. 상품보다 포장재가 더 비싸져요. 이러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좋은 품질에 뭔가 초점을 맞춰놓고 갈 거야.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요. 친절한 상담이면 나는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요. 최저가면 무조건 좋은 서비스야. 뭐 맞긴 하겠지만 그건 서비스라 보기 힘들죠. 네, 지속성이 없으니까요. 배송 속도, 서비스야 내가 하나요? 택배사가 하죠. 손편지 쓰지 마세요. 굳은살백입니다. 포장재, 쓸데없이 돈 누르면 안 돼요. 신박한 마케팅,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퀄리티의 페이지? 아니에요. 구색을 먼저 맞추세요. 결국엔 좋은 품질, 서비스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저기에 맞춰져 있는 거겠죠. 그죠? 남들과 뭔가는 그래도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결국 상품으로 승부를 보는 건데 그 상품이 어떤 식으로 보여질까에 대한 네, 난리 났네요 밖에. 네.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객은 내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걸 알까? 인 거예요. 검색의 상품명을 만들어 놓고 그걸 기반으로 광고나 행사를 하시죠. 그러면 고객이 검색을 바꾸면서 그 광고나 행사를 볼 거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긁혀가갖고 쇼핑의 가격 비교를 형성하게 되고 최저가를 보여주고 내 브랜딩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검색을 바꾸면서 광고도 봤지만 이쪽에 가서 최저가를 막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미지나 게시글을 보면서 이 상품이 뭔가 후기도 좀 보고 하면서 이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쌓기 시작합니다. 검색을 또 바꿔요. 그리고 광고나 행사를 또 보죠. 또 돌아요. 돌고 돌아서 고객은 계속해서 돌아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오지만 우리는 오프라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온라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굴레 안에 나는 장치들을 잘 만들어놨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무언가 나는 불편하고 하기 싫으니까 그걸 제외시키고 가는 순간에 지금 현재 이 시장 분위기 안에서 물건이 잘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 여기에서 막혀버리니까 고객이 날 찾을 수 없는 순간이 돼버리죠. 그러면 고객이 나를 잃어버렸고 다른 판매자한테 갔기 때문에 나는 클릭을 잃었다. 점유율을 뺏겼다. 그러면 결국에 내 전화는 고정이지만 클릭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은 이러는 걸 내가 이러고 있는 걸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전혀 모르죠. 근데 나는 이거를 묵묵히 그냥 해나갈 뿐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물망을 크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건데 자, 대표명사라고 하는 건 뭐 청바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래쪽에 내려와서 고유명사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리바이스 청바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쉽게 설명한 거예요. 네, 광고를 본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확률 100명이 들어오면 여기는 몇 퍼센트나 구매할까라면 3에서 한 6%. 잘 나오는 전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를 가져갑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고객의 생각은 브랜드 인지가 없죠. 그리고 정보도 없죠. 가격 인지도 없습니다. 다 없는 상태예요. 무지성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탈이 최대 97%가 일어나죠. 어디로 갈까요? 외부로 나가죠. 컨텐츠요. 가격 비교요. 그리고 다른 상품이요. 다른 판매자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막 존재하죠. 자, 밑으로 내려왔어요. 리바이스 청바지 검색했어요. 전환율은 약 12에서 15%가 많이 나오는 거고
보통은 8에서 12% 정도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 이것도 뺄게요. 네, 이렇게 돼요. 시장에서 잘 나온 사람은 15%, 거의 대부분 8에서 12% 정도를 보여줘야 된다. 6%도 나쁘지 않습니다. 고객의 상황이에요. 브랜드인지 있죠, 정보 있죠, 가격인지 있습니다. 이응이에요. 이탈이 최대 몇 프로 일어났냐면 92%가 발생합니다.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가요? 가격 비교 가요. 이렇게 돼요. 이 고객과 이 고객이 다른 고객이냐? 아까 얼리 어답터랑 뭐 이런 다 다른 고객이 아니에요. 다 같은 고객이라 했죠? 이 고객과 이 고객은 다른 고객이 아니에요. 같은 고객이에요. 고객이 굴레 안에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굴레 안에 있는데 이런 행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쭉 타고 내려오는데 나는 여기다가 보여지고 얘를 검색시킬 수는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인 거야.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97%의 이탈이 되는 곳에 광고라는 걸 합니다. 왜 하세요? 목적이 뭐죠? 검색이요. 뭘 검색시킬 건데요? 내 브랜드요. 내 시리즈요. 내 모델명이요.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검색하죠? 그러면은 이탈이 발생한 여기에서는 저렇게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가격 비교로 간다 그랬잖아요. 목적은 여긴 뭐예요? 구매죠. 근데 내가 가격 비교를 형성하지 않았어. 혹은 네이버에 브랜딩을 안 해놨어. 뭔가 집이 없어. 고객이 나한테 다시 와야 되는데 홈그라운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날 찾을 수 있나요? 못 찾아요. 어디 갔어요? 다른 상품이요. 나는 열심히 비싼 광고비를 투여해서 여기에서 활동을 해놓고 고객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날 찾아야 되는데 나를 찾을 수 있는 장치를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야. 그러면 찾을 수가 있나요? 못 찾아요. 사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고마워해야 돼요. 왜? 자동으로 그거를 만들어주잖아요. 황당한 거죠.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집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상품 페이지 검색 G마켓 로그입니다. 샘플이에요. 뭐 이거 어디서 보냐 물어보지 마요. G마켓 상품 페이지 검색 파워클릭 가격 비교의 G마켓. 방금 이야기 드렸던 하나의 굴레. 로그가 그렇게 들어온대요. 유입 경로예요. 11번가의 로그죠. 검색 결과요. 밑에 있는 거 기타 가격 비교요. 똑같아요. 넘어와서 상품 페이지 검색 광고, 여긴 베스트 모바일 프리미엄 리뷰 카테고리. 여기는 뭐가 빠졌죠? 가격 비교가 빠졌어요. 아니 그냥 자체적으로 트래픽이 좋은 거야. 그럼 여기서 그냥 팔면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형태를 내가 뭔가를 순환을 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은 방금 보셨던 장표처럼 일단 검색은 시켜야죠. 우리가 대표 명사의 광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면 돼요. 다우니 아시죠? 다우니. 다우니는 섬유유연제잖아요. 다우니는 P&G 거죠. 그 P&G의 다우니가 섬유유연제 광고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LG전자가 노트북을 팔 거예요. 노트북에 광고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섬유유연제에서 다우니를 본 사람은 뭐라고 검색할까요? 다우니 무슨 향 몇 리터 혹은 다우니 무슨 향 이렇게 검색하겠죠. 거기엔 내가 있잖아요. 걸려들었죠. 근데 섬유유연제에는 재구매 고객이 많냐 신규 고객이 많냐라고 했는데 당연히 신규 고객이 많습니다. 그 고객을 계속해서 발굴을 해야 결국에 재방문자가 올라가는 거죠. 다우니를 검색하는 사람들. 이해되시죠? 그리고 섬유유연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다우니야.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지속적인 마케팅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좋은 품질로 서비스를 제공했고 행사도 많이 했고 이미 국민템 정도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아 우리는 이거 하면 이걸 사야 돼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미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 있는 거야. 다른 상품 써도 돼요. 다른 상품 쓴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근데 섬유유연제 하면 그냥 다운이래요. 뭔가 되게 훈련된 것 같지 않나요?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나요? 노트북에 자꾸 내가 LG의 그램을 봤어. 그램을 보고 나서 뭐라고 검색해요? LG 그램이요. 다르게 검색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삼성 걸 봤어. 그럼 삼성 갤럭시 9. 다 어디서 본 거예요? 노트북에서 본 거예요. 거기에서 보고 끌려 들어와서 검색하고
좋은 품질을 제공하는 건 맞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다운이가 잘 팔리지 않습니다. 모든 노트북이 다 잘 팔리지 않아요. 시대의 흐름에 고객이 원하는 기준이 뭔가를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야 다운이 아니 섬유유연제 잘 나간대. 야 노트북 잘 나간대. 그냥 그거 가져다 파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채널에서 사람들이 왜 저거를 좋아하지? 이 채널에서는 사람들이 왜 저걸 좋아하지? 이 채널에선 노트북에 그냥 패킹을 아예 해갖고 얼마 이렇게 해서 파는 걸 좋아하고 저 채널에선 노트북에다가 추가 구성으로 뭐랑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놓는 걸 또 좋아해. 그리고 이 채널에선 패킹을 한 게 더 상위로 올라가는 걸 잘 만들어 놓는 거고 여기서 추가 구성을 하면 상위로 못 올려주는 거를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어.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은 거지? 이런 것들. 그러면 상세 페이지의 구성안이 일부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옵션의 형태도 달라져야 되는 거고 광고의 형태도 그거로 인해서 다 달라지고 구성의 어떤 상품명도 다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배송도 달라지겠죠. 포장 단위가 달라지니까.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면서 뭔가 창업의 어떤 기준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장표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맞군요. 자금계 굉장히 중요하죠. 시뮬레이션 돌려봐야 돼요. A01부터 A05까지의 상품이 쭉 있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이 금액 보통 요즘에는 뭐 이상한 데 아니면 물류 아니면 부가세 별도를 하지 않아요. 거의 다 포함합니다. 거의 대부분 인터넷은. 그리고 소비자가 매겨넣죠. 그 다음에 수수료 13%요. 택배비 요즘 2,500원 하는 택배는 거의 없죠. 완전 소형 빼고는. 네, 포장재 들어가는 비용. 그래서 내가 이 금액에 팔았을 때 얼마가 남는 거야 라고 하는 표 정도는 스스로가 다 만들어 놓고 수수료별로 여기는 이 정도의 금액을 매겨야 되고 저기는 이렇게 매겨야 되고 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서야 되는데 우리들이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보세요. 최소 수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수수료가 있고요. 최대 수수료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몇 프로라고 얘기 안 할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1만 원을 등록해요. 그래 놓고 물건을 쭉 팔다가 여기도 1만 원에 등록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여기가 제일 잘 된대. 근데 어이없게 여기도 1만 원에 등록해요. 마진이 박해요. 마진이 괜찮아요. 마진이 높아요.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가면 진짜 좋죠. 거의 대부분 이렇게 못 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결국에는 여기에 쫓겨갖고 내가 만약에 여기를 이 가격을 좀 올려볼까? 여기도 좀 올려볼까? 이렇게 하는 순간 얘 그냥 최저가에 그냥 잘 되니까 이 한 사이트만 크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왜 저는 여러 군데를 팔고 있는데 특정 사이트만 잘 될까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황당한 거죠.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했으면 여기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다. 그러면 알아서 이게 쇼핑에 노출이 될 때 PC에서 쿠폰 말고 그냥 네이버 연동 쿠폰이라고 할게요. 연동 쿠폰이 적용이 돼서 어떻게 된다? 다 같이 1만 원을 형성하더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 같이 잘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느 순간 내가 어딘가로 몰아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거,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거 전체적으로 이익이 거의 비슷비슷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가 뭘 해도 좋은 거죠. 그러면 시너지가 발생하는 게 여기도 광고, 그다음에 여기도 광고, 자, 여기도 광고. 이런 식의 뭔가 마케팅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각 사이트마다 고객은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지 않아요. 광고를 내가 여기다 달아서 여기서 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이런 행위를 하고요. 그죠? 이런 행위를 하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려면 나는 뭘 해야 된다? 뭐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 채널을 선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채널을 분석한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사이트만 딱 정해서 팔라 이 얘기가 아니라 판매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채널들의 특징, 거기에 오는 고객들의 쇼핑의 어떤 형태, 습관, 몰이 추구하는 방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내가 거기에 맞게끔 아이템을 선정해서 상세 페이지도 제작하고 거기에 맞게끔 상품 등록도 하고 광고에서 여러 가지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그 교육 시작 전에 안내를 드렸다시피 국가 애도 기간이죠. 그래서 퀴즈 없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웃음기 싹 빼고 강의 형태로만 진행을 좀 해드렸습니다. 채팅을 좀 치는 것도 굉장히 뭔가 눈치 보이셨을 거고 중간에 저렇게 짜잔 하고 나타나신 분은 좀 민망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이번 주까지는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품 등록도 이렇게 좀 약간 매뉴얼식으로 방송 쪽으로는 안 가고 전부 다 교육 쪽으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좋으실 거예요. 기초적으로 계속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걸 더 좋아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이야 대화하고 같이 뭐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하면 좋긴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마켓 옥션에 빅스마일데이 있죠. 그쵸? 그 스마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거가 돼야 돼요. 웃을 수는 없죠. 그래서 빅스마일데이를 명칭을 없애고 옥션 세일, 지마켓 세일 이렇게 해서 공지사항 보시면은 그 내용이 있으니까 다 인지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됩니다. 심지어 그 SSG 쪽 쓱닷컴 있죠? 그쪽 행사는 아예 취소를 했어요. 빅스마일데이도 원래는 취소가 됐어야 맞는데 이제 논의가 되다 보니까 판매자들이 너무 많이 엮여 있어서 논의한 결과 좀 명칭을 수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콘이나 이런 것도 다 삭제하고 조금은 좀 무겁게 가자라고 하는 이제 논의가 돼서 그리고 라이브 방송도 조금 엄중하게 해야 되는 게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목요일날 2시에 하는 상품 등록도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이벤트 없고 다음 주에 몰아서 들을 테니까 그때 오셔갖고 참고 있었던 뭐 이야기들 뭐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